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정부가 수개월을 준비했던 도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5만 2천 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정부의 도심 공급 대책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서울부터 한번 보시면요. 국토부는 이번에 총 3만 2천 가구를 서울에 짓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이미 나온 것을 빼면은 2만 4천 가구가 새로 이번에 지어지는 겁니다. 기존 주택 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4천 가구 늘어난 1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 또 용산공원 옆 미군기지였던 캠프킴에도 1,400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됐던 노원구에 있는 태릉시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6,800가구로 규모를 줄여가지고 다시 추진합니다. 또 서울 도심 내 과거 군부대로 쓰였던 곳들도 개발을 추진하고 노후 청사들을 이전한 곳에 5,500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있는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9,800가구를 짓습니다. 성남시청 인근 지역에도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6,3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니까 정부가 국공유지 땅을 연끌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작 당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전 작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내년 착공이 예정된 노후 청사부지 5곳을 제외하면은 오늘 나온 공급 대책의 대부분은 2029년이나 2030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뒤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실제 입주할 시기는 최소 2032년 이후 정도가 될 거란 뜻인데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입니다. 이마저도 목표일 뿐 착공이 지연되면 입주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공급 대책의 그 부지 중에서는 지자체와 아직 협의가 덜 끝난 곳들도 있고 또 주민 반대에 직면한 곳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좀 실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온일 기자의 브리핑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 공급 대책 주요 지역들 실현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먼저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바로 옆에 있는 태릉 골프장 부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 계획은 세계 문화유산 바로 길 건너편에 6,8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건데 이미 유네스코는 지난해 이곳을 개발할 경우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이곳 태릉 골프장은 하늘다람쥐와 맹꽁이 같은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무산된 것도 경관 훼손과 생태 파괴 그리고 교통 악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천 가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아직 협의는 안 됐고 2천 가구를 늘리는 게 최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천시 경마장 부지도 마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큽니다. 당장 경마장을 이전할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과천시는 이미 진행 중인 개발만 해도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며 시민들과 반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0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를 옮겨서 5,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청사 이전 계획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한 곳인 강남구청에 물어보니 2032년에도 청사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도 이 정부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례적으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대책이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정작 서울 주택 공급에 중요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착공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이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대한 대응책이 좀 부족한 편이고 추진 과정에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지에 있는 그 기관이나 경마장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일 뿐 공급 속도와 또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잠재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많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도심 공급 대책이 나온 오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잠시 주춤하더니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난주보다 0.31% 올랐습니다. 3주 연속 벌써 상승세인데요. 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발표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상승률이 0.3%를 돌파했습니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외곽 주변 지역으로도 좀 이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만약에 박한 평가를 내릴 경우 집값 상승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이온을 기자였습니다.